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도 경축식을 갖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또 서훈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된 지 78년이 흘렀는데도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사죄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우리 정부에서조차 제3자 변제안 등으로 외면받아왔는데 오늘 그 서름을 조금은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돼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버리듯 목 놓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번 광복절 행사에 처음으로 초청된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김범수의 후손입니다. 100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이들은 힘든 기색 없이 의연하게 행사장을 지켰고 강기정 시장은 일본 정부의 온전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광복절 기념식에서 뵙지 못했던 분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분들의 광복이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사진전에서는 80여 년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일제의 만행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발길을 떼지 못하고 울분을 삼켰습니다. 도망가서 잡히면 돼지 묶어놓은 잡으려고 묶어놓은 놈만 묶어놓고 여기도 잡히면 이렇게 맞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몰라, 월급 하나도 주도 않았대. 옛날에 우리 L에서 보면은 다 농사지어도 한국에서 다 뺏어가 버렸어, 일본 놈들. 독립운동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애국지사들에게는 시민들이 따로 마련한 유공자 표창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시민들이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박동실 명창은 일제강점기 때 소리꾼 최초로 열사가, 해방가 등을 작곡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월북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독립국가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모두 여러분들이 일생을 바쳐 해오신 독립투쟁의 덕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과받지 못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진정한 광복을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국내 첫 탄광이었죠. 118년 역사의 화순광업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50일이 다 돼갑니다. 수십 년간 지낸 일터가 사라진 광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가 봤는데요. 일부는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한시직에 불과하고 또 몸이 아파 산업재해를 신청한 광부들이 많은데 치료 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탄광에서 30년 넘게 일한 정철진 씨. 지난 6월 탄광이 문을 닫자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부 일에 잔뼈가 굵어 새로운 일이 쉽지 않은 데다 고된 탄광 작업으로 몸이 상해 산업재해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깨하고 허리, 목, 이런 팔목 이런 데 팔꿈치 같은데 팔목 같은데 그 핏줄 저렇게 다 끊어져갖고 있대요. 실제로 다 끊어져갖고 있고 이 어깨 같은 데 다 그러고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와 같이 화순광업소 폐관과 함께 퇴직한 근로자는 약 269명. 화순구는 이 중 7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52명은 화순광업소에서 한시직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자산관리라든지 무연탄 출하, 판매 그리고 저탄관리 업무가 있고요. 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폐광 이후에 갱내 배수 작업하고 폐수 처리 작업. 나머지 미취업자 약 200명 중 대다수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치료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지입니다.
앞서 지자체가 조선소와 지역공원 관리 등 일자리를 알선했지만 대부분 취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시직이거나 협력업체직인 경우로 불안정한 고용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약속한 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산업을 발굴해 가면서 이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이랄지 대체 산업으로 개발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그 지역의 시설이나 또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화순 탄광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내년 10월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는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2년의 공백기마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월 20에서 25만 원 수준. 이 같은 관사 운영비는 모두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도료, 전기세,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고요. 가스는 따로 해서 나갑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했고 경남 창원시 등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그런 고장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내 일선시군은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지역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의 재정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그런 인식들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민선 8기 지자체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노사가 잇따라 갈등을 겪다가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휴전을 선언하는 등 출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두고 양측 간 견해 차이가 큰 곳도 있어 여름이 끝나기 전에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인 포티엘 노동조합 간부가 고공농성을 시도합니다. 철탑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 경찰이 이를 막아섰고 대치는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에서 갈등이 길어지자 노조는 전면 파업,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며 2달 가까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 양측은 파업과 직장 폐쇄를 우선 중단하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 출근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철소 앞 농성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태풍으로 농성 중이던 천막 한 동이 미리 철거됐고 지금은 컨테이너 한 동만 남아 있습니다.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한 후 양측은 2차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보직자의 용태 문제 등을 두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한테 뭘 할 건지를 고민 좀 해라. 그래야 이 일이 풀리고 한 달 이후에 또 평화기한은 깨진다. 또 파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노사가 피곤해지고. 경찰의 유혈진압 사태를 부른 포운의 노사 갈등이 이번 달 초 봉합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시선은 포티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만든 대화의 시간. 사측은 집중교섭을 성실히 임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새벽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현직 해양경찰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 건물.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이곳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성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곳 화장실에서 변기를 끌어안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지금 경찰에 집결하고 있어요. 아마 사지 경지고 세상에 정황은 심각해요. 숨진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쫓던 경찰.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30대 현직 해양경찰관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해경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툰 뒤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CTV 보고 같이 있었던 사람 확인하려고 하는 중에 확인된 겁니다. 다퉈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을 유치할 경우 인구 15,000에서 2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MBC 특별 대담에 출연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유치를 통해 서남권 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지역 사업비로 제시한 1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지원 사업을 끌어오고 소음 피해 등 주민 생활과 생태계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매년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할 전담팀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정선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유초, 중고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고 또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며 실제적이고 법무적인 도움을 받도록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과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동서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9일 담양군에서 24살과 17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죄 중 큰딸의 경우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돼 승낙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